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결국 국공채나 정기예금처럼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고요. 위험의 전가는 제일 큰 게 그 뭐요? 임대차 계약이에요. 뭐요? 자기가 부담할 위험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그죠? 떠넘기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보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예를 봐야 됩니다. 두 개는. 그래서 위험의 회피하고 전가는 예모입니다. 예만. 사례만. 그러니까 혹시 임대차 계약 놓으면 위험의 전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하면 위험 뭐요? 회피. 이거 봐야 됩니다. 예를 보면 되고요. 그 위험의 통제가 있는데 이거는요. 그 보수적 예측하고 위험 조정 할인율 넣어줘. 위험 조정 할인율 이게 뭐예요? 이게 요구 승률이에요. 위험 잡아 놓으면 요구 승률입니다. 요구 승률의 상향 조정이에요. 보수 예측은 뭐예요? 기대수를 낮게 보는 방법이고요. 되나요? 이는 위험을 이거는 꼼꼼히 따져보는 겁니다. 이거는 위험의 관리 방법, 위험의 처리 방법 이거는 위험을 뭡니까? 제거하거나 내가 손해보면 얼마쯤 볼 수 있는가? 위험을 뭐요? 분석하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대수만 놓으면 뭔다고요? 하향. 낮게 나와야 됩니다. 거꾸로. 기대수가 작아져야 손해보잖아요. 요구수는 많아져야 손해보잖아요. 요구수는 비용이니까 투자 볼 때는. 맞나요? 그거 낮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이거는 좀 참고 받으시고. 그거 한번 봐봐요. 그 7번 프린트. 있나요? 7번 프린트. 7번. 수익률 및 위험 관리 있습니까? 요 보니까 인플레율만큼 임대료가 인상되게 계약을 합니다. 맞나요? 이는 뭐 나왔습니까? 임대차 나왔죠. 임대차. 놈의 계약이는요. 전가. 혹시 그 계약자 뭐요? 임대차 또는 보험 계약 놓으면 뭐요? 그는 전가. 혹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해야 위험의 회피. 이는 전가죠. 틀렸고 1번 전가. 산출된 기대수익률은 얕아. 어떻게 됩니까? 상향으로 가야 됩니까? 기대수익 낮게 가야 됩니까? 낮게 하향. 그 다음에 위험 회피형 투자의 경우 얕아 위험만 전가하면 요구수익률은 커지죠.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율이잖아요. 합치니까 위험이 커지면 요구수익률 높아지죠. 은행에서 이자 더 달라 합니다. 그래서 요구수익률 얕은 위험자는 무조건 높인다 해야 됩니다. 위험이나 요구수 무조건 높아진다 해야 됩니다. 높은 해야 됩니다. 위험은 너무 높은. 이걸 앞에 할 때는요. 페이지 그거 보면 286페이지인데 뭐가 나오면요. 이거는 이게 나와요. 위험의 관리 또는 뭐요? 처리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말 방법이란 말이에요. 위험이 지금 뭐예요? 손실을 뭐예요? 관리하는 거니까 손실을 뭔다고요? 감소시키거나 손실을 뭐예요?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손해보면 얼마나 손해보는가 분석하는 거예요. 그 손해보려면 어떻습니까? 기대수익률은 수익자는 어떻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요? 낮게 가야 돼요. 낮게. 맞나요? 낮게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평균이 아니라 최소로 낮게 잡는단 말이에요. 최소로. 가장 낮게. 최소로 간단 말이에요. 이걸 같은 말로 보수적 예측이다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되나요? 근데 요구수익률이나 뭐요? 위험자 놓으면 무조건 위험자 놓으면 이런 무조건 요구수익률이죠. 이런 무조건 높게 가봐야 돼. 뭐요? 높게. 이는 뭐요? 최고로 올려본단 말이에요. 되나요? 이 두 개를 바꾸는 거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되나요? 위험을 분석해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손해볼 사람은 이리 돼야 되잖아요. 이리 되기 위해서는 이건 낮아져야 되고 높아가야 되잖아. 그죠? 이건 투자 결정이 아니고 손해볼 수 있는 것을 제거하거나 손해본다면 얼마 버는가 따져보는 거예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왜? 투자 볼 때는, 이거는 투자 볼 때는, 자가 볼 때는, 요거는 수익이고, 이건 비용이잖아요. 그죠? 웨스퍼리 줘야 되잖아요.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지만,
이것도 봐야 돼요. 어이? 자, 반장님 언제 오셨어요? 다음. 자, 또 위험은 요것이 무조건 높이 나가야 됩니다. 이쪽 무조건 높게 가야 됩니다. 두 개, 이 말은. 이거는 낮게. 그죠? 이걸 위험 조절 할인율 적용이라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되나요? 자, 보고요. 이거 높인다. 네 번째, 수익성에 결정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해서 민감도가 작고요. 감흥도 분석. 이런 걸 하면 부의 극대 이는 아니죠. 이는요, 최선책을 찾는 겁니다. 불을 극대화하려면요, 위험이 높아야 돼요. 위험을 줄이면 무조건 수익성 떨어집니다. 이는 부의 극대가 아닙니다. 최선책을 찾는다는 거지. 뭐요? 제일 좋은 방법을 찾는다는 거지. 이는 불을 극대화하는 건 아닙니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여서 위험을 잘 관리하면 뭐요? 수익성 떨어지는 겁니다. 최선책을 따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5번 보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 287페이지 보세요. 287페이지 봤습니까? 287페이지 그 28회 장님 기출문제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부담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이게 같은 말로 정의 관계, 양의 관계, 상쇄 관계. 맞나요? 비례관계. 평균 분산 결정법은 기대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이죠. 평균은 기대 수익률, 분산은 위험. 이걸 따져가지고 뭐요? 동일 위험이라면 최고의 수익률. 동일 수익률 같으면은 최소의 위험을 선택하는 방법이죠. 그 말이고요. 보수적 예측 방법은 투자 수익의 뭐요? 추계치를 하향 조정 맞습니까? 수익은 항상 하향 조정. 최소 맞나요? 아래로 가죠. 아래로 가니까 하향. 그죠? 아래로 가니까 하향이지. 아래로 향한 데서 하향. 그 다음에 위험자가 보이죠? 위험자가 놓으면 무조건 높은 나와야지. 뭐요? 위험자가 놓으면 무조건 높게 가야지. 최고 높게. 다음 몇 번? 그 다음 민감도는 그냥 뭡니까? 혹시 뭐 놓으면 앞에 제가 투입자나 영향, 결과 놓으면 다 이거는 민감도나 감흥도 분석이에요. 이거는 시험에 답은 안 겁니다. 이거는 계산을 못 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복잡해 이거는. 이런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회기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모형을 만드는 분석하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요 그냥 뭐로요 계산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냥 다른 거 보지 말고 투입 요소가 변화할 때 결과치가 어떤 영향을 받는 걸 알아본다 하면 그냥 민감도나 감흥도를 보면 돼요. 되나요? 개념만 보면 돼요. 답은 4번. 그래서 제일 많이 오는 게 이거예요. 이거. 하여튼 요구수만 위만 오면 무조건 높게 가야 됩니다. 높게. 관리니까. 또 기술만 오면 무조건요. 뭐요? 낮게 가야 됩니다. 최소로. 맞나요? 답 4번. 이런 내용들은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어서 거기다 착착 뺏긴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위험의 관리 이런 거 놓으면 분석이잖아. 분석 놓으면 뭔다고요? 손해를 따져보는 거니까. 내가 손해보면 얼마 따져보는 거니까. 맞나요? 따져보거나 위험을 감소하는 거니까. 그래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요 강의 들어오는 게 뭐예요? 제가 포트폴리오도 위험의 감소 전략이에요. 뭐요? 근데 포트폴리오도 들어가는데 포트폴리오는 그 자체를 하면 잘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빼놓은 거예요. 되나요? 빼놓은 거예요. 나는 그 맨날 이 놓으면은 이거 털려는 게 이해가 안 가. 맨 놓으면은. 내가 이게 왠가면요. 이 투자 파트 이런 파트들은 다른 사람들은 참 잘해요. 잘하는 사람 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요? 나중에 자꾸 이거 보면 겁을 내요. 쓸데없이. 내가 제일 이 투자하면서 제일 강한 게 뭔가 하면은 재수생들이야. 겁을 내는 사람들. 누구요? 다른 데서 배워와가지고 겁을 먹고 이런 거 앉아가지고. 제일 쉬운 거예요, 이거. 우리 앞전에 봤잖아요. 내가 볼 때 제일 귀찮은 게 뭔가 하면요. 제일 귀찮은 게 앞에 입지선정 같은 거 있잖아. 입지선정. 지대론 있잖아. 내부조이론. 그게 제일 귀찮은 거야. 그거는 이만큼 정리를 하면은 한두 세 개 나와요. 맞나요? 근데 그게 또 쉽기 때문에 봐야 된다. 그죠?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요. 어렵게 느껴져도 짤막짤막 그 파트로 나쁘기 때문에 맞나요? 한 파트 이제잖아요. 너기 때문에 이런 거 싫단 말이에요. 넓은 파트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잖아요. 투자 파트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받으면은 시험 맞추기 좋은 거예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또 답이 되는 것도 이거밖에 없어요. 맨날. 또 틀리고 와. 그래서 틀리고.
그죠? 그 투자 파트는요, 어렵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별거 아니다. 어디도 쉽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산 10개 나와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근데 가면 갈수록 투자 파트가 심 많을 수밖에 없어요. 출제위원들이요. 출제위원들이요. 학생들 투자 파트를 어려워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투자 파트가 제일 쉬운 거예요. 뭐라고요?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쉽다. 근데 투자 파트에서는 한번 내면요. 두 문제는 무조건 포기해야 돼요. 그건 몰라서가 아니고요. 한 문제를 가지고요. 다 풀면요. 3분 4분 그렇게 만드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한 문제를 전화놓고 뭡니까? 무슨 순위를 풀어라. 무슨 순위를 이런 게 있잖아요. 5개 푼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손대면은 힘들어요. 또 답도 또 그것도 또 5번이에요. 그것도 보면. 몇 번요? 아, 그 싫어요. 나 봐. 샘플에.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손대놓으면 그러면 시간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건 몰라서가 아니고 시간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건 보게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 앞에 자기 잠수 이런 거 바로 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앞에 기대 순위 이런 거 쉽잖아요. 이거 풀어야 되고. 다 봤을 때, 아, 이거는 한 문제가 아니고 한 5, 6개 풀게 만든 그런 것들은요. 시간상 포기하는 거예요. 콜?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88페이지 이미 했죠? 288페이지 이미 했죠? 기대 승률, 요구순 리뷰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 한 거예요. 넘어가고. 그 291페이지. 뭐 써놨어요, 이거? 네. 몇 회고요, 또. 옳은 것은. 투자에서 기대하면, 예상이 뭐예요? 기대 승률. 맞나요? 그 다음 뭐 정하세요? 위험자 보이고 재수 놓으면은 요구 승률. 맞나요? 291페이지에. 그 다음 나중에 투자가 이루어지 않는 실제 벌이이 뭐예요? 실현. 현실이 뭐예요? 현실. 그럼 실현이잖아. 현실. 그러면 실현. 실현 승률. 투자 후에 실제로 번 승률이 실현 승률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이때 시험 치는 건데. 그죠? 이때 시험 치는 건데. 이때 시험 치는 건데. 다음. 이제 포트폴리오 있나요?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 쭉 나와 있는데 쭉 보면은 이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앞에 저 291에 있나요? 네,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뭐요? 포트폴리오. 그죠? 포트폴리오 히어리에서 포트폴리오 PT. 요게 이런요. 그냥 분산 투자예요. 뭐요? 분산 투자. 투자예요. 한 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포트폴리오를 하는 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체계 제거예요? 비계 제거예요? 비계 제거. 그러니까 냈잖아요. PT 체제로 비계를 제거한다. 뭔다고요? 저로 비계를 제거한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답이 제일 많이 나와요. 포트폴리오 뭔다고요? 비체계적 위험. 뭐요? 이것도 장 위험 관리 전략이에요. 되나요? 이게 이 자체로서 시험에 보통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뭔다고요? 별도 빼는 거예요. 되나요? 비체계적 위험 제거예요. 위험의 제거. 요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줄여서 만들었어 이걸요. 비계 제거. 내는 없지만 이런 다 있죠. 뱃살 뭐요? 요즘에 내만 없는 것다. 비계 체크. 너도 없지? 비계 체크. 이거 애 나오면 돼요. PT 체제로 비계를 제거한다. 맞나요? 우리말로 하면은 사람 붙으면 뱃살 제거. 콜? 이는 체계적인 제거 아닙니다. 적 위험. 은 뭐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제거할 수 없다. 요겁니다.
그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비체계음을 제거할 수 있다. 맞나요? 이겁니다. 이건 있다, 없다 문제예요. 제거할 수 있다, 없다. 그 시험 치면은, 요 문과 놓으면 이것도 제일 먼저 봐야 돼요. 뭐부터요? 이것도 먼저 봐야 돼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말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말부터 먼저 봐야 돼요. 콜? 이 말이에요. 이것도 먼저 봐야 돼요. 이것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295페이지 보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제가 넘어간 부분은 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넘어간 부분은 아예 그 앞에 이상 그래프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험하고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나는 독학하는 사람들이 참 용감하다 생각해요. 맞다고요? 열심히 다 하거든. 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 우리가 였어요. 이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하고 유형은 봐줘야 돼요. 그 혹시 시험에 체계위험 안 주고요. 체계위험에 유형을 줄 수 있거든요. 뭐 경기위험 이런 게 있잖아요. 주기 때문에 좀 봐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총위험은 이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위험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일단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되나요?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으로 일단 뭐요? 나눌 수 있다고 일단 전제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누기 참 어려운 것도 있어요. 되나요? 하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계적 위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게 위험이 이게 4예요. 4. 뭐요? 4예요. 근데 비체계 위험 이게 예를 들어서 10이에요. 그럼 총 위험은 얼마요? 14죠. 그러면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안 하면은요. 이 사람은요. 위험 14를 다 부담해야 돼요. 뭐요? 4를 부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뭐요? 즉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안 하면은 14를 다 부담해야 돼요. 되나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뭐요? 요거는 다 제거된단 말이에요. 뭔다고요? 제거돼 버리니까 체계적 위험 4만 부담하면 된단 말이에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해도 체계위험은 제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체계위험은 항상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볼때 뭡니까? 이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뭔다고요? 볼 때요. 포트폴리오 구성 안 하면은 14라는 손실을 부담할 걸 포트폴리오 구성해버리니까 이 중에 뭐요? 비체계위험 비계 10이 제거돼 버리니까 4만 부담을 된단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하더라도 체계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뭐요? 체계위험이 아니고 비체계위험이 감소됨에 따라서 총위험이 작아지는 거예요. 콜? 작아지죠? 14에서 4가 돼버렸잖아. 그죠? 이 말이에요. 뭐만 부담하면 된다고요? 체계위험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요 체계위험 자체가 뭘까 하면 이거는요. 개별 투자자가 아니고 개별 수요자가 아니고 시장 수요 전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개별 수요가 아니고 시장 수요 전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장 투자가 수요니까 맞나요? 구입 의사 결정이니까. 그 이거는요. 이거는요. 시장 위험이에요. 뭐요? 이건 시장 전체 위험이에요. 다른 위험이에요. 그럼 시장 전체에서 이거는요. 비롯되는 손실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요 지역에 우리가요. 경기가 변동을 해요. 뭐요? 경기 변동. 그 다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물가 변동. 뭐요? 앞에 인플레나 디플레 이런 거 있잖아요. 디플레. 그죠? 디플레 같은 거. 그 다음에 금리 변동. 이런 것은요. 한 사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 전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맞나요? 맞나. 경기 호황, 불황 이런 거. 이게 미래 가격 흐름인데, 시장의 흐름인데. 또 이거는 뭐요? 물가 변동이 인플레, 디플레. 그런 이런 건요. 한 사람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지금 현재 뭐요? A, B, C, D 땅 샀다 해가지고, 여기 바뀌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맞나요?
시장 전체예요. 이런 것이 바로 뭐다? 체계위험의 예시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체계위험의 예시문도 봐놔야 돼요. 봐놔야 돼요. 세 개. 이런 것은 바로 뭐요? 체계위험과 바로 관련된 위험들이에요. 그런데 비체계위험 이거는요. 개별 투자자 뭐요? 개별 투자자가 뭐요? 장 개별 수요자잖아요. 수요자가 장 투자자니까 맞나요? 이거는 개별 투자자. 의 뭐요? 투자자의 이는요. 이는 선택에 따른 위험이에요. 뭐요? 선택상 위험이에요. 선택 위험이에요. 위험. 선택을 잘하면은 뭐요? 위험이 없어지는데 선택을 못하면은 위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이유가 이게 뭐요? 지역별 투자라는 게 있어요. 뭐요? 별 포트폴리오 구성이에요. 왜 그래요? 부동산은요. 부동성이 있어요. 뭐 있다고요? 성 때문에요. 내가 이 네 개 중에서 하나가 개발된다는 정보를 입수했단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만약에 뭐요? A를 샀어요. 근데 만약에 개발되는 게 D가 개발돼 버렸어요. 뭐가요? 그러면 A 지역의 땅을 D로 옮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럼 그때 내가 잘못 선택했잖아요. 근데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D를 선택한 사람은 손해본 게 아니죠. D를 선택한 사람은 대박이겠지. 맞나요? 맞나? 그래서 이거는요. 선택을 잘못하면 손해보는 거고 선택을 잘하면 대박 터뜨리는 거예요. 맞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확률을 볼 때 아무래도 뭐요. 네 거 중에 하나 같으면은 각각 뭡니까? 25%씩이잖아 확률이. 그러면은 한 개를 선택하면요. 75%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세 개를 선택하면은 뭐요? 25%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확률 갭이란 말이에요. 되나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뭐요? 두 개를 하는 것보다는 세 개보다는 다 하는 게 뭡니까? 위험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지가 바로 이게 분산 투자라는 거예요. 뭐요? 그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함께 선택했을 때 어느 한 개에서 손해보더라도 다른 데서 이익을 취하면은 상기하면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수익이 올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 취지예요. 그래서 제일 큰 이유가 이게 뭐요? 갑이 A를 택하거나 B를 택했으면 갑은 잘못했겠죠. 이때 갑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뭐요?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체계 위험이 아니라 이거는요. 개인의 뭡니까? 개인의 뭔다고 이거는 잘못 선택이니까 비체계적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이거는 시장이에요. 개별 투자자의 선택이에요. 개별 투자의 선택이에요. 어디 투자할까? 이 문제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때 제일 큰 게 뭔가 하면 이건 제일 큰 게 이거는요. 부동성 때문이에요. 뭐요? 때문에 특히 뭐요? 부동산은요.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옮길 수 없으니까. 맞나요? 그래서 부동산 포트폴리오 구성이 뭐요? 특히 우리는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다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잘못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맞나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면 뭐요? 요거는 뭔다고요? 이거는요. 제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했다고요? 제거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분산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큼 뭡니까? 잘 구성하면요. 이거는 제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다 사버리면 되지. 다 사버리면 빠져나갈 데 없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투자 구수를 늘리면 좋다만 늘릴수록 빠져나갈 확률이 적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뭘 봐두시라고요? 포트폴리오는 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서 체계 위험을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비체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 봐두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체계적 위험의 예시문인 경기, 금리 변동, 물가 변동 이거는요. 개별 투자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해서 제거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걸 적어놓은 게 어디 있다고요? 그 295페이지에 있잖아요. 있나요? 다 이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체계적 위험, 비체계 위험 있죠? 그 말이에요. 그 뜻만 알면 돼요. 너무 책에는 너무 뭐 외울 필요 없어요. 되나요? 이따 다 번역쓰기 때문에 이 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상관계수와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어요. 있나요? 이건 좀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다. 요거. 비계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거. 뭐요? 체계는 제거할 수 없다는 것. 되나요? 없다. 제거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이 세 번째가요. 세 번째가 이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효과를 분산 효과라 불러요.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분산 효과. 되나요? 분산 효과. 또는 포트폴리오 효과를 뭡니까? 크게 하려면 이 말이에요. 크게 한단 말이 뭐예요? 비체계 위험을 많이 감소시키려면 이 말이죠. 비계 제거. 효과를 뭔다고요? 이게 분산 효과를 하는 거예요. 비체계 위험 제거 효과를 분산 효과를 하는 거예요. 되나요? 제일 좋은 거는 뭐겠어요?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투자 자산의 조합의 수를 늘릴수록 맞나요? 두 개보다는 세 개, 세 개보다는 네 개,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맞나요? 전부 다 선택해버리면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큰 게 뭐예요? 투자 조합의 뭐요? 수를 말수는요 늘릴수록 이거요. 늘릴수록. 근데 늘리는데 무조건 늘리면 안 돼요. 또 늘리는 방법이 문제 있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 있다고요? 늘리는 방법이 문제가 있다. 늘리는 방법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요. 두 투자 안에 뭐요? 안의 수익률 이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뭔다고요?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반대로 또는 뭐요? 다르게 가야 돼요. 뭐요? 다르게 움직여야 돼요. 수익률 뭐가요? 움직임이 반대로 다르게 가야 더 좋아요. 반대란 말이 뭐요? 음의 값이잖아. 뭐요? 음이장 부. 우리 하살표가 반대로 가는 게 뭐예요? 또는 반비례 불하잖아요. 마이너스. 그죠? 그럼 두 투자 수익률이요. 같게 유사히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 두 투자의 수익률에 움직임을 알아보는 이게 뭐야? 이게 상관계수란 말이에요. 뭐요? 상관계수란 말이에요. 그럼 각계 간단 말이 뭐예요? 이게요. 양이잖아요. 양. 정. 그죠?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음이나 뭐요? 양의 값 넣으면요. 항상 화살표 방향이에요. 다르겠냐 반대냐. 맞나요? 이 말이에요. 어디나 반대로 가면은 다 음의 값 또는 뭐요? 부의 값 하는 거고 각계 가면은 뭐요? 정의 값 또는 양의 값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비례관계.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있는데 뭐라 써놨어요? 그 밑에 사망에 있습니까? 295페이지 제일 밑에 5 상관계수 보입니까? 그 뭐 써놨습니까? 사망에 두 자산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란 말은요. 두 자산 간의 수익률 움직임이 완전히 똑같다는 뜻이에요. 플러스 1 맞나요?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즉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완전히 비례관계 동일 방향으로 똑같은 그런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플러스 1일 때는요. 똑같이 가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전혀 없어요. 비체계임이 전혀 제거되지 않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거 별 붙여놔야 돼요. 맞다고요? 상관계수 값이 뭐라면요?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이면요. 이때는요. 완전 같게 가는 거예요. 뭔다고요? 이때는 분산 효과가 전혀 없다. 뭐라고요? 효과가 뭐요?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비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되나요? 근데 만약에 뭐요? 상계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이때는요 분산효과가 가장 큽니다. 뭔다고요? 가장 크다. 가장 크다. 이 말은요 비계가 이때는요 이쪽에 섞어도 이때는요 전혀 제거 안 됩니다. 뭔다고요?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요거는 비계가 이거는요 0까지 제거됩니다. 어디까지요? 0까지. 0까지 제거 가능해요.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분산효과가 크단 말이 비제거염이 많이 제거되는 거죠. 맞나요? 비제거염이 제거되는 효과가 분산효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요거 잘 봐주셔야 돼요. 요것만.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만 분산효과가 전혀 없다. 비제거염은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 근데 플러스 1만 아니라면은 요거 1대만 근데 요거만 아니라면은 뭡니까? 상관계수가 뭐야? 요 상관계수가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뭐요? 분산효과는 더 커진다. 콜? 이리 가면 갈수록 분산효과는 더 커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플러스 1일 때만 분산효과 전혀 없습니다. 0일 때도 분산효과는 있습니다. 0일 때도 있습니다. 플러스 1일 때만 없는 겁니다. 상관계수가 0일 때는 분산효과가 전혀 없다면 틀립니다. 플러스 0.5도 있고 플러스 0.8도 있습니다. 근데 값이 크면 클수록 분산효과가 작고 마이너스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분산효과가 더 크다 이 뜻입니다. 이것만 보면 됩니다. 번 큰 의미 없고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났습니까? 결국 그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 296에 그 쌍가루 5번 있나요? 있나요? 두 개 자산을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두 자산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뭐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포트폴리오 효과, 분산효과가 크고 뭐요?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작게 나타난다. 맞나요? 그럼 제일 값이 큰 게 뭐예요? 마이너스 쪽에 가까우면 더 크다 이 말이죠. 그 뜻을 쓰는 거예요. 그걸 써놓은 거고요. 그 밑에 핵심 해놨네요. 플러스 1일 때는 비체계지 위험 제거 불가 있나요? 전혀 안 된다. 마이너스 때는요 0까지 제거할 수도 있다.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1일 때만 분산효과가 없다 보면 돼요. 콜? 그 다음에 효율적 프론티어 나왔네요. 또 신나게 적어놨죠. 297페이지 있습니까? 했나 안 했나요? 똑같아요. 내가 볼 때요 평균분산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책에 보니까 그 286페이지도 있고 어디 있고요? 286페이지도 4번에 평균분산 결정법 있죠? 또 279페이지도 또 있고 어디 있어요? 279페이지도 또 있고 맞나요? 있나 없나요? 뭐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또 어디 있습니까? 그 298페이지에 재적 포트폴리오 했죠? 재적 포트폴리오든 재적 투자인이든 효율적 프론티어와 그 사람의 무차별 구성이 접하는 곳에서 재적 투자안 또 재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있나요? 그때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격적 투자자,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보수 투자자 이미 했습니다. 그죠? 앞서 정리했잖아요. 그죠? 같은 거예요. 넘어가고. 그래서 300페이지 보입니다. 보이나요? 옳은 것은 그 인플레하고 경기는 체계 위험이죠. 체계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다가도 제거할 수 없다. 맞나요? 없다. 체계는 제거할 수 없다. 비계가 제거할 수 있다. 다음 투자자산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답니다. 1만 아니라면은 분산효과 무조건 있습니다. 플러스 1일 때만 없습니다.
벌써 1만 아니라면은 분산 효과는 나타납니다. 다음. 두 개의 투자자산의 사망,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죠. 다르게는 마이너스지. 반대로 가면 맞나요? 마이너스. 이럴수록 위험 효과는 뭐요? 서로 커진다 해야지. 안 그래요? 다르게 가면은 음해가 반대로 가니까 음이잖아요. 반대로 맞나요? 부산 커지지. 커지죠? 다음.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곳이 접하는 곳에서 최적이 결정된다. 포트폴리오든 투자 아니든 맞나요? 답은 4번. 답은 너무 싱겁죠. 그죠? 다음 5번. 포트폴리오에 배임되는 투자자산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체계적이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 위험은 줄어들겠지. 맞나요? 그러니까 요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요게. 요게 그대로 있고 요게 없어지면서 이게 작아져 간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것도 쉬우니까 놈에게 맞추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주로 노는 게 요거하고 저거라 보면 돼요. 맞나요? 저거. 되나요? 플러스 1일 때만 부산은 전혀 없다. 플러스 1일 때는 완전 같은 방향. 플러스 1만 아니라면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값이 작을수록 부산 효과는 커진다. 맞나요? 그거. 다음. 넘어가서 이제 투자 분석. 그죠? 우리 그 8번 문제. 몇 번 문제요? 8번 문제. 나중에 이제 이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뒤 가면은 그 기분서 갖고 별도로 정리할 필요 없어요. 나 좀 더 기출 문제 좀 샀죠? 그거 보면은 포트폴리오 워낙 문제 많기 때문에 그거 있는 문제 봐도 벗어날 거 없어요. 합은 올 때마다 지문이 5개다. 몇 개? 그러면은 세 번만 딱 나와도 지문이 15개야. 몇 개요? 15개면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내용이 아니고 결과를 묻기 때문에 결과가 15개면 엄청난 거예요. 되나요? 근데 그 중에 보통 보면은 10개는 다 중복된 거예요. 맞다고요? 중복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 공부할 때요. 모든 건 마찬가지죠. 민법이든 개론이든 중개 실무든 뭐든 간에 많이 나온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기출 문제만 해봐도 충분해요. 콜? 기출 문제 한 6개나 풀면 끝나는 거지. 그 부분 자체가. 그래서 어디서 벗어나겠어. 어차피 출제위원 뺏길 건데. 많이 넣은 거는 출제위원이 기준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벗어나요. 근데 출제위원한테 기출문제 좀 준다니까. 산림관리공단에서. 그거 보고 실수하지 말라고. 이 출제위원들 실수만 해요. 그 사람들은 대학 교수다 보니까 객관식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대학교 입시시험 칠 때 그때 끝났어요. 객관식.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 객관식 낼 줄 몰라요. 너나라는 사람인데 출시험 내면은. 맞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객관식 사람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실수해요. 쓰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주는 거예요. 보고 하라고. 되나요? 말을.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 뒤에 보면 기초연 봐보세요. 똑같이 뺏겨버려요. 앞에 나고 한 5년 거 7점 막 뺏기려 다음 똑같이 뺏겨버렸잖아요. 답도 똑같아요. 보세요. 그래서 그거 잘 봐야 된다고요. 자, 8번. 몇 번요? 8번. 찾았어요? 부동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경기 변동이나 물가 변동 등에 관련된 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 맞나요? 체계 위험은 줄지 않습니다. 비계가 적게 되는 겁니다. 맞고 1번 옳습니다. 다음 무조건 체계 위험은 줄어든다면 틀립니다. 다음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지역별 또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부동산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쉽습니다. 섞으면 되는 거니까 지역별로 쉽다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쉽다. 어렵다가 아니고 쉽다. 용이하다. 다음 수익률 변동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부동산에 부산 투자할수록 부산 효과는 적어진다. 이런 것일수록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 가깝잖아요. 맞나요? 적어진다. 투자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0인 경우 양인 경우입니까? 양인 경우 분산 투자에 따른
위험 절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맞나요? 또 그런다. 플러스 1일 때가 안 나타난다는 거지. 플러스로 나타납니다. 플러스 1만 아니라면. 플러스는 플러스 0.5도 플러스고 플러스 0.2도 플러스인데 플러스 1인 경우 해야 되겠죠. 플러스 1인 경우. 맞나요? 1인 경우 해야 되겠지. 평균 분사 모형에서 보수 투자자보다 공격적 투자일수록 효율적 프론트의 길기는 완만하다 했죠. 그 맞는 거 몇 번? 1번과 5번. 자, 넘어가고 페이지 305페이지. 305페이지. 제가 말이 없이 넘어간 곳은 보지도 마세요. 읽지도 마세요. 읽지도 마세요. 바쁜데 안 놓을 부분 읽을 시간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건 읽는 거는 시간 많이 남았을 때 1절 읽어봐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 읽을 시간 없습니다. 지금 305페이지. 화폐의 시간가치. 뭐요? 화폐의 시간가치. 조금 쉬었다 가죠.